파도는 바다가 아니다.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감정들은 구름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움켜쥔 채 힘들어 하며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러니 구름이 더욱 오래 갈 수밖에요. 어차피 구름은 끼게 돼 있고 바람은 불게 돼 있고 비는 내리고 눈은 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나무는 자라고 꽃은 피었다 치고 열매는 맺는 것이지요. 그 이치를 알면 담담하게 지나갈 텐데 사람들은 흘러가는 구름을 움켜잡느라 시간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많은 현자들이 이 세상을 다녀갔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비는 내렸습니다. 그러나 늘 담대하고 의연했지요. 비가 오는구나. 저 비가 그치면 잎이 무성해지겠지. 꽃이 피는구나. 저 꽃이 지면 또 새 잎이 돋겠네. 그것이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둥이 쳐도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의 파도에 떠밀려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지만 감정의 실체를 간파해버린 도인들은 바닷밑 심연 속에 앉아서 그 파도를 구경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용심이라 하고 정명의 자리에 있다 합니다. 흔히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외롭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마음은 마음이 아닙니다. 감정일 뿐입니다. 마음이라는 바다의 이는 파도와 같은 것이지요. 파도도 바다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파도를 바다라 하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좋다, 슬프다, 외롭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란 거울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필름과 성능 좋은 영상기가 있다 하더라도 스크린이 없으면 영화를 볼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난생 처음 영화관에 가본 사람은 스크린 안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사람이 사는 줄 알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스크린을 만져보고 나서야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였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날마다 영화 구경을 하는 사람이라도 한참 영화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스크린 속의 영상을 현실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만 푹 빠져서 지내는 사람은 그것이 한편의 영화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거울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고 슬픈 것에 매달려 연연해할 필요가 없지요. 하루 일이 끝나고 잠자리에 누울 때 그날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재미없는 영화 한 편 봤네. 영화가 끝났다고 해서 스크린이 없어지지 않듯이 숱하게 오고 가는 감정들 속에서도 무언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함도 바라보고 있고 기쁨도 바라보고 있고 외로움도 바라보고 있고 슬픔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존재. 그것이 바로 참 자기이고 마음입니다. 성질은 주고도 못 받고 너 내 성질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한번 혼나볼래? 사람들은 화가 날 때면 이렇게 성질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평화가 없지요. 성질이 본질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피해의식, 이기심, 자만심, 그런 감정들을 지키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상처받고 무너지는 순간 자신은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착각하지요.
대개 사람들은 감정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는 쉴 새 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손님일 뿐이지요. 그러니 참 행복을 감정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물결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무슨 재주로 그 감정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좋은 감정만으로 자기의 삶을 둘러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영웅이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식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양심이 있고 없음도 아닙니다. 숱하게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를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자초되는 것, 그것의 대부분의 원인이 있습니다. 감정도 하나의 에너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타고 살아갈 것인가. 그 파도 타기만 잘하면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생활이 즐거워지고 삶에서 한계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향기에 이끌려 그 사람 주위로 모여듭니다. 세상에는 행복과 기쁨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이 없을까? 뭐 기쁜 일 없을까? 그러나 감정에 붙들려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스스로 잘 살펴볼 일입니다.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큰 공부는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조절하고 지배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속에 감싸여 찬란히 빛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걸려 늘 자초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도 못합니다. 눈을 돌린다 해도 그것은 색안경을 끼고 흙이 쳐다보는 것일 뿐 깊고 차분한 응시는 못 됩니다. 적극적인 삶을 방해하는 일상적인 감정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환상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밀고 나가면 쉽게 깨지는데 자꾸 인정하다 보면 칠금보다 강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용기가 생겨 평소에 못하던 말도 그침없이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 명이 났으면 하기 쉬운데 혼자 하면 어렵지요. 술에 어지하거나 여럿이 모이면 쉽게 기운을 탈 수 있지만 혼자라면 스스로 기운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자꾸 스스로 기운을 일으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독한 감정에 빠져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 뒤돌아보면 너무나 하찮은 것에 매여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람에 떨어진 낙엽 하나가 눈을 가려버린 격이지요. 그 낙엽 하나가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하다 보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세상을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감정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의 삶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감정에 빠졌을 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 감정에서 쑥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 생각만 골똘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치고 만사가 귀찮아져서 기회가 있어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또 삶의 목적이 확실할 때,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큰 정신이 있을 때 감정에 빠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고달픈 생각이나 감정들 때문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 생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주 큰 고민이 있을 때 작은 고민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작은 것을 이기는 큰 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마음속에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찾아가는 길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선입견과 관념들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버리고 비우기보다는 자꾸 분석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컵으로 바닷물을 떠보고 그 안에서 바다를 보려고 합니다. 컵 속에서 고래를 찾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래가 없지요. 바다에는 고래가 산다고 했는데 멸치 한 마리도 없네. 한 서너 번 펴보고 안 되면 에이 가짜다 하고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앉아서 손만 내민 채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퍼서 분석을 해서는 결코 바다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큰 진리의 바다입니다. 몇 대째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부도 고기잡이를 놨을 때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배에 오르는데 빌딩 숲에서만 살던 사람이 바닷물을 한 컵 떠보고는 고래가 어떻다는 둥, 산호가 어떻다는 둥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모습입니다. 감정의 파도를 타고 저 바다 속으로 삶의 신비와 아름다움 속으로 걸어들어가면 거기에는 분명 고래가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